어젯밤 미국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연준 의장의 달콤한 금리 인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불거진 무역 전쟁의 공포를 먼저 피해야 할 것인가. 기술주, 특히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셨다면 어젯밤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4% 넘게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이상 무너졌습니다. 과연 이 하락은 건강한 조정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전조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한국 증시 개장 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분열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4%,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38% 상승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76%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16%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증시와 직결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8%나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분열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전통산업, 가치주, 그리고 미국 내수 중심의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가 무려 9.35%나 급등하며 20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8원을 넘어서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는 하락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리고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위험회피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오늘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열의 중심에는 빅테크, 즉 메가캡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AI 랠리의 황제였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4.4%나 급락하며 18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메타 등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은 단순히 비싸서 판다는 차익 실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보복 조치가 다시 격화되면서 반도체 공급망과 중국 시장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직접 강타한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은 이제 미중 갈등이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반면 시장의 불안 속에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금융 인프라 기업인 비자는 각각 0.82%, 1.48% 상승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가치주와 방어주로 피난처를 찾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 한국 증시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성장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의 동료 투자자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시장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불안에 떠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국채 시장에 있습니다. 어제 미 국채 금리는 3개월 초단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만기에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선물 수익률은 2.37%나 급락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즉,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판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미 국채로 몰려들었다는 플라이 투 세이프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시장은 왜 갑자기 안전자산을 찾는 걸까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의 고금리가 결국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이제는 인하를 준비할 때라는 인식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이 든 성배입니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드는 호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의 근본 원인이 경기 침체의 우려라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희망과 경기 침체 공포라는 절망 사이에서 격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뉴스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흔든 가장 큰 두 개의 축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중단을 경제적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면서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IMF마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입니다. 무역 갈등은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결국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와 증시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포의 한가운데서 파월 연준 의장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심지어 양적 긴축, 즉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몇 달 안에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기 방어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라도 경기 침체는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나스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다우와 러셀 2000 지수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이자 시장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기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의 경고는 또 다른 불안감을 더합니다. 그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하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 경제 내부에 숨겨진 더 큰 신용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거대한 힘겨루기 중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잠재적 신용 리스크라는 거대한 하방 압력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상방 기대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당분간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어떤 실행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먼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섣부른 저점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진다면 단기적으로 대형 수출주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 예를 들어 통신, 유틸리티 업종이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고배당 가치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옮겨 방어력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고 계신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기술주,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으시다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주를 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미중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주가의 하방 압력이 계속된다면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의 비중을 일부 줄여 수익을 실현하고 그 자금으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S&P 500 ETF SPY나 가치주, ETF 등으로 분산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될 경우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치주가 기술주보다 잘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투자 시그널이 궁금하시다면 TIS와 함께 하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내일 아침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장 분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TIS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